네, 안녕하세요. 오늘 CPI 발표 예상치가 8.0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8.2가 예전에 수치로 나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0.2가 이번에 10월달 CPI로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이게 과연 우리 증시에 좋게 매매를 할 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년 평균 물가 상승률이란 게 있는데 이게 0.2로는 절대로 잡힐 수가 없는 수치예요. 그래서 한 0.4나 0.5 정도가 나와줘야 조금 1년 평균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면서 조금 물가가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0.2로 12개월을 한다고 치면 2.4%죠. 근데 1년에 상승하는 평균 물가 상승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3% 4%가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4%가 넘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그래서 이게 과연 2.4%가 잡히는 거에 대해서도 상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년에 연착륙을 성공하려면 2.4%로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2%로는 절대 잡힐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시가 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전에도 폭락을 예상을 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폭락이 정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FOMC 회의였죠.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것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게 우리한테 조금 막 찌라시라고 해야 될까요? 찌라시가 퍼졌었죠. 근데 저는 그때에도 분명히 그럴 일이 없다. 절대로 금리가 이제 벌써부터 지금 막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이런 게 절대로 나올 수 없다. QT는 시행된 지 거의 한두 달밖에 안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안 됐죠. 0.75가 나왔고 연준의 기조는 바뀐 게 없다라고 강하게 연준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잡히는 게 있다면 더 이제 속도 조절할 생각도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잡혀야 되는 건데 잡힐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이번 연도는 없고 이번에도 0.2로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을 보면 지금의 자리에서 CPI가 크게 안 좋게 나와서 밑으로 예전처럼 하방을 이제 꽂는다라고 친다면 이게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서 또 한번 저점을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이 꼬리 말린 캔들이 나왔을 때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도 전에 영상에 제가 CPI 때 여기에서 폭락이 나온다고 맞췄었고 여기에서도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큰 관점에서는 하락이 맞지만 단기 저점 시그널이라고 또 얘기를 해줬었어요. 단기 저점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솔직하게 맞췄죠. 지금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이때까지는 다 모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이런 자리에서 깨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진짜 세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진짜 조심을 해서 아예 매매를 안 하시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만약에 진짜로 0.5나 이 정도로 잡혀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렇게 되려면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지게 되려면 일단 오일 이나 콘, 식품 종류도 당연히 내려야 되고요. 이런 게 먼저 까져야 저희 일상생활에 소비하는 그런 것들의 물가가 조금 더 괜찮아지기 때문에 CPI가 잡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잡히고 그리고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금리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 첫 번째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그때도 얘기를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 콘 뭐 이런 식품료 들도 그렇고 뭐 전기료도 그렇고 다 지금 가격이 엄청 세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CPI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일 가격을 보시면 다시 예전 가격대로 상회를 해버렸죠. 제가 말했죠. 잡히려면 분명히 여기 밑에 있어야 된다고. 70불 아래에서 놀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도 다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 여행 유튜버들도 막 한 번씩 보는데 100불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일이 다시 100불을 찍으러 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막 주유소에서 오일이 없어서 오일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일이 더 막 내려 쳐박으면서 CPI가 조금 더 좋게 반영이 되고 전쟁이 끝나면서 콩 가격이 이제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간다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그런 가능성보다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없고 CPI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증시가 아직도 경제가 금리가 둔화될 가능성도 매우 적기 때문에 아직도 경제가 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연준들의 행적에서는 이때까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서 금리를 바로 낮추지 않아요. 애초부터 물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떨어지는 걸 보고 둔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부터 이 물가가 첫 번째가 떨어지지도 않고 있고 고금리가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는 꿈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포커스를 두지 않고 물가에 계속 역사적으로 본다면 계속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까봐 두려워서 금리를 못 올린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안 믿고 조금 더 현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저는 분명히 이제 좀 비트코인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도 영향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제가 카렌 차트로 가져왔거든요. 카렌 차트로 가져와서 비트코인의 역사들을 보고 봉을 계산한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것들의 거리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나와요. 사람들은 뭐 보조지표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뭐 바닥을 잡아내는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차트 자체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확률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찐바닛이라고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아니다라고 봐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때까지 비트가 고점을 찍고 진짜 대상승 고점들을 넘기는 파동들을 다 줄 때에는 이 정도의 시간들이 걸렸어요. 168봉 672일, 168일, 468일 이런 시간들이 걸렸는데 지금 고점에 대비해서 370일밖에 안 왔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468일을 넘겨야 되는데 아직도 한 100일 넘게 많이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솔직히 가격대도 79%죠. 78%죠.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역사적으로 최저점으로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80% 90%까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 88% 정도로 본다고 하면 아직 가격적으로도 더 떨어질 때가 남았고 코로나 이전 가격대가 10,000%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퍼센테이지도 딱 맞고 가격대도 딱 맞고 그렇게 되면 거리도 조금 더 늘어나게 돼 있죠. 최소 468일이에요. 그리고 최대가 672일이고 최대까지 온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횡보를 하겠다는 소린데 이 횡보를 하는 기간도 다 보시면 급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들이 다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것도 횡보죠. 급락을 하고 나서 항상 횡보를 두세 달 정도는 거쳐주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떨어질 가격대도 많이 남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라는 것은 좀 찐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는 웃기는 소리 같고 이제 670일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의 1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670일이라고 보면 안 되고 거의 1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1년 동안 아직도 횡보와 하락 구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천천히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가 어떤 말이냐면 이제 정기적으로 진짜 뭐 한 달에 얼마를 넣는다라든지 내가 산 가격대보다 낮은 가격에서 정기적으로 넣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분할로 진입을 하겠죠. 모두가 다 아는 분할로 20% 30% 50% 3분할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격대의 기준을 10,000 정도로 잡았고 한 이 정도 가격대가 오면 풀시드는 아니지만 뭐 제 자본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매매 계획을 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시장도 많이 아직 하락과 행보 구간이 남았다라고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이런 지금 하락과 행보 구간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도 상폐당할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업비트를 봤을 때 그리고 거의 제가 주식도 오래 해서 아는데 거의 상폐 차트 같은 느낌들이 많이 나는데 거의 역사적 신저가를 다 찍고 막 그러고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알트들은 조금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거의 이더만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트 차트들은 정말로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떨어진 거에 대해서
FTX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FTX도 뭐 저는 권도영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고객들의 돈을 유치를 해서 이제 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 다음 보증금으로 뭐 거래를 한 다음에 장부상으로 돈을 찍어낸 그런 숫자들이겠죠. 그런 숫자들을 그냥 뭐 장부상으로 찍어내서 뭐 돈을 뭐 빼달라고 할 땐 뭐 돈이 있을 땐 빼줄 수 있어요, 거래소에서도. 근데 지금 장부상에 적힌 돈이 보증금보다 빼달라는 한 번에 다 많이 엄청 빼게 되면 그게 못하는 금액들이 딱 찍히는 게 나오니까 바이낸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인수를 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그냥 뭐 권도영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할 때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FTX가 2위의 거래소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아직도 코인 법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을 매매하실 때는 조금 더 주의 깊은 관찰이 있어야 된다?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CPI 수치가 이번에 0.2, 0.3 이번에 똑같이 나온다면 폭락이 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항상 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예전이랑 관점이 바뀐 것도 없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잡히려면 뭐 대표적으로 말하는 오일이나 콩 가격들이 잡혀야 된다. 그런 게 아직도 잡힐 기미가 안 보이고 아직도 금리 둔화하는 거는 꿈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나스닥 가격도 그렇고 저점 테스트를 하면서 더 안 좋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매매할 때 주의를 하시고 이번 CPI 때에도 매매를 안 하시고 관망을 하시는 쪽도 굉장히 좋은 매매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